예, 방금 소개받은 김이석입니다. 뭐 앞에서 두 분께서 거의 망라해서 말씀해 주셔서 따로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오늘 그 분모의 정치, 정오의 정치 그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을 드리자면 이런 정치가 만약에 지배하게 된다면 그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많은 규제가 경제에 많은 규제가 도입될 것이고 그와 함께 공공부문이 크게 팽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돼서 결국 지금 우리가 한 2만 달러 정도 1인 납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성사진들 이번 MB 정권도 사실은 747이라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어떤 그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집권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꿈꾸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규제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경제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걸 갖다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찾아서 만족시켜주는 그런 구조가 계속됨으로써 자원이 점점 가치 있게 이용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는 그게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 생산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세금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볼 때 공공부문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의존해서 하는 생산에 기여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그걸 벗어나서는 점점 더 살기 힘드니까 점점 거기에 한편으로는 정치적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부분이 점점 크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2만 달러, 1인당 2만 달러에서 더 성장해 나가서 번영해 가는 길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몇 가지 나오는 정황들을 볼 때 우려가 되는 건데 비근한 예로 뭐 대기업인 이런 것까지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가 대형 마트들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서슴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게 누구나 자기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걸 기본으로 하는 체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걸 갖다가 별로 어렵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 그런 마트에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기나 무슨 폭력을 썼다든가 이런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걸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요구가 그 휴일에 못하게 일찍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걸 또 다른 곳에서도 마치 이 정책으로 반영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게 여기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그 거부감이 없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게 실은 우리가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정책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사실 조용한 다수인 소비자들은 그것들이 어떤 불편을 가져올지 아직 잘 체득을 못하다 보니까 정치시장에서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자주 얘기되는 예로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규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가격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의 방금 영업 제한이니 이런 걸 했을 때
결국은 그 피해는 단순히 거기에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불편을 겪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겪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상의 불편에 따르는 그 피해도 다 같이 감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 제가 사실 아까 우리나라 DNA 열심히 일하는 DNA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DNA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MB 정부가 들어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게 가장 큰 표차였죠. 그렇게 집권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뭐 여러 가지 사회 정의니 이런 구호들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이다. 우리 삶을 좀 잘 살게 번영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있는 건 분명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서 당장에 우리한테 뭔가 주는 것이, 나한테 뭔가 주는 건 좋지만 이게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잘 살 수 없다.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런 열망들을 실제로 어떻게 해낼 것인가. 사람들한테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컨대 의료보험이다 그러면, 건강보험이다 그러면 한때 FTA 한다니까 룸머들이, 악성 룸머들이 난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맹장염 수술하는데 얼마가 몇천만 원이 든다는 등 근거 없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잠재우면서 사람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공공부문에 들어가는 돈의 가치를 진짜 세금 내는 돈들이 제대로 쓰이게 잘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치권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걸 잘 안다는 점에서,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같은 어떤 정치 상품을 개발한 이외에도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국의 사례를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히스가 집권을 했고, 또 미국에서도 닉슨이 작은 정부와 공공계획을 내세우고 집권을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결국은 국민들 지지를 못 얻고 나중에는 공공부문 계획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도 공공부문을 잘 개혁하고 그걸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미시 정치에 대한 연구와 비전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똑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집권한 대처나 레이건 같은 경우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집권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런 복지 상품들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을 잘 설득해 간다면 나눠먹기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잘 설득하면서 그런 데서는 어떤 걸 했는지 잘 살피면 여전히 그래도 약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의 정치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좀 번영할 수 있는, 번영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내는 세금이 더 가치 있게 쓰이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시장에서 잘 투자가 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더 저렴하게 생산해내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